그래서 558페이지로 오시고요. 요거는 끄시는데 여기 보시면 요렇게 나갈 때 요렇게 뜰 때가 있어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얘 누르셔야 됩니다. 예, 저장하라고 이렇게 뜰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뜰 때는 꼭 뭐를 눌러주세요? 예. 왜냐면 아시겠지만 아니요 누르면 저희가 입력한 거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꼭 나갈 때는 얘를 꼭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할 거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인데요. 요거는 뭐가 있는 분들만 작성하는 거예요. 네, 부동산 임대사업 하시는 회사만. 네. 그러니까 회사들 중에서 우리 회사가 부동산 임대회사는 아닌데 회사 자체 내에서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런 회사들은 이제 부동산 임대라고 해서 그 업태 종목을 추가를 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에서 돈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그 작성해야 되는 게 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세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뭐라고 있으세요?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라고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558페이지 보시면 일기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일기 예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죠? 1월에서 3월이죠. 그래서 1월에서 3월 치세요. 그 다음에 거기 코드에서 이거 생활화 하셔야 돼요. 코드가 거래처 코드거든요. 일단 무조건 F2 누르세요. 그래서 F2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넣을 게 속리가든이에요. 그래서 속리라고 치시면 속리가든 나오실 겁니다. 속리가든 나오시나요? 네.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무슨 얘기 많이 하냐면 요 위에 있는 글씨 잘 보시라고. 요게 힌트거든요. 왜냐면 시험장 갔을 때 내가 완벽하게 다 기억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기억이 나는 것도 있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요 위에 있는 글씨를 좀 잘 보세요. 일단 거기 보시면 103동이래요. 위에 보시면. 몇 동이래요? 103동. 그래서 103 치세요. 거기 써 있어요. 부동산 임대연합 동글뱅이 2번에 103동이라고. 그래서 103동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층은 지하 1층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가 B1이라고 치세요. B1 치시고요. 그 다음에 호는 몇 호예요? 001호. 되도록이면 시험 볼 때는 시험 그 지문에 있는 글씨랑 맞춰서 넣으세요. 그게 가장 안전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되어 있죠? 그래서 면적으로 오세요. 면적으로 오시고 거기 보시면 면적이 몇 제곱미터래요? 250. 그 다음에 용도는 식당. 그리고 저희는 지금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치지만 실무에서는 저거 보고 쓰는 거예요. 계약서. 그 계약서 안에 내용들 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에 2022년 2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 치세요. 거기에 맞춰서 등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보증금은 5천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월세는 20. 그 다음에 관리비 10.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금액을 등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엔터 쭉 치시면 요 옆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잘 치셨으면은 이렇게 저처럼 쭉 넘어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속리가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클린 청소에서 하나 봐주셔야 될 게 있어요. 뭐 봐주셔야 되냐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거기 보면은 임대기간이 2개 나와 있을 거예요. 임대기간이 몇 개 나와 계세요? 2개. 네, 여기에서 이제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렇게 임대기간이 2개 나오면은요 재계약한 거예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게 임대사업이라는 게 월세 살다 보면은 날짜 지나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를 하셔야 돼요? 재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재계약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가 있으면은 재계약이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F2 누르세요. 그 다음에 요번에 무슨 청소요? 클린 청소인데 잠시만요. 왜 클린이 없지? 클린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죠. 네. 그럼 그냥 칠게요. 시험 때에는 웬만하면 있는데 없으면 여기에다 그냥 클린 청소라고 치세요. 그래서 없을 때는 치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청소라고 쳐주세요? 클린 청소라고 치세요. 그래서 치시고 그 다음에 1층 동은 103동이에요. 그래서 103동 똑같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층은 몇 층이요? 1층. 그 다음에 호는 101호 치세요. 그리고 이렇게 쳐도 상관없어요. 1층이라고 쳐도 지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면적으로 오세요. 면적으로 와주시고요. 면적이 몇 제곱미터죠? 100제곱미터입니다. 그래서 100제곱미터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용도는 어디예요? 사무실이죠. 사무실 치시고 등록하시고요. 그 다음에 임대기간은 2021년 2월 1일에서 2023년 1월 31일 치세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날짜는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날짜 등록하시고요. 날짜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보증금은 1000만원에 20만원에 10만원 일단 치세요.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엔터를 쭉 치시면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위로 올라옵니다. 요게 왜 그러냐면 재계약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엔터 치시면은 앞에 날짜는 자동으로 떠요. 재계약 날짜이기 때문에 앞에 날짜는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맞춰주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 다음에 뒤에 날짜만 치시면 돼요. 2025년 1월 며칠이요? 31일. 이렇게 뒤에 날짜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날짜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액 넣으시면 돼요. 1,500에 그 다음에 20만원에
10만 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전에 한 것처럼 시험 때에는 이렇게 넣는 거 안 나와요. F2 누르면 무조건 있어요. 시험 때에는. 근데 아마 요거 만드신 분이 깜빡했나 봐요. 그리고 저기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거기 밑에 보시면 정기예금 이자율은 몇 프로래요? 2%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이자율 바꾸는 거 관련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율 바꾸시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위에 이자율이라고 있어요. 이자율 누르셔서 몇 프로로 바꿔주세요? 2%. 근데 시험 때에는 이런 거 안 나와요. 왜냐면 이게 법정이자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자율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 문제 풀면서 이자율 바꾼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간주임대료 보이세요? 월세랑 월세 얼마 있죠? 180 있죠. 여기 밑에 요거를 그 빈 공간에다가 적어주세요. 빈 공간에다가 월세 얼마라고요? 180. 그래서 180을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옆에 보시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주임대료라고 있을 거예요. 무슨 임대료라고 있으세요?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에다가 요거 적어주세요. 뭐 적어주시냐면은 간주임대료 얼마예요? 312054. 요거를 적으세요. 312054를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은 일반 전표에다 넣는 거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넣으라고 나와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넣는 거 관련돼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로 오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요건 이제 나오세요. 근데 나올 때 요렇게 뜰 때 있어요. 예 아니요. 그러면 뭐 누르시라고요? 예 누르세요. 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뭐 하셔야 되냐면 여기로 와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어디로 오시라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로 들어오세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적어 넣었어요. 일기 예정 넣었어요. 그러면 일기 예정은 1월 1일에서 언제까지죠? 3월 31일까지. 그래서 날짜 등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잠시만 봐주세요. 월세는 우리 저거 발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발행하도록 되어 있냐면 세금계산서.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뭐죠? 매출의 과세죠. 그래서 얘는 매출의 과세예요. 그 다음에 간주의 뜻이 뭐라 그랬죠? 간주?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죠. 그래서 가짜를 진짜처럼 인정해 주는 걸 간주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간주임대료는 영수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아무것도 없는 걸 건별이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건별. 그래서 얘는 매출의 건별. 그래서 건별 그러면 무증빙을 건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를 건별이라고 한다고요? 무증빙. 그래서 무증빙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 비어 있죠. 요거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읽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1번부터 9번까지는 매출이에요. 몇 번부터 몇 번까지 매출이라고요? 1번부터 9번. 그 다음에 10번부터 17번까지는 매입이에요. 왜냐면 여기 앞에 써 있잖아요. 매입이라고. 그럼 아까 제가 180만 원은 매출의 과세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31만 2054원은 매출의 건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칸 찾아서 이 금액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1번부터 9번까지 보시고 여기가 매출의 과세일 것 같아. 그러면
얼마 넣으세요? 180을 거기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요겁니다. 뭐냐면은 건별. 건별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게 건별인데 여기 1번부터 9번 중에서 건별일 것 같은 데에다가 요 금액 치시면 되세요. 지금부터 1분 드릴 테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매출 과세는 여기 보시면 1번에 여기가 과세죠. 1번에 써 있잖아요. 과세라고. 근데 거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과세가 되려면 세금계산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계산서 여기에다가 얼마 치세요? 180 치세요. 거기에다가 180 치시고. 그러니까 왜 1번에다가 넣는지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1번에다 넣는 이유는 1번이 매출에 뭐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과세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등록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건별이잖아요. 건별은 무증빙이에요. 무증빙은 4번이에요. 왜냐면 여기 4번에 써 있잖아요. 정규 영수증이 아닌 거. 네,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써 있죠. 거기에다가 312054.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넣잖아요. 메인 매출 전표에다 넣으면 여기로 자동으로 넘어와요. 원래는. 근데 시험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컴퓨터의 도움을 받지 말고 혼자 하래요. 그래서 혼자서 요럴 경우에는 몇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할 줄 알아야 되냐면은요. 우리가 실제 실무에 갔을 때 이런 프로그램을 만나면 솔직히 몰라도 지장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저희가 지금 연습하는 거 만날 확률은 한 20-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요거보다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만나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메인 매출 전표를 넣어도 신고서가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 내가 메인 매출 전표에 넣은 데이터를 보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내가 수기로 넣어서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거 만드는 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활용하지 않고 내용을 보고 혼자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요거를 이제 물어보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요거를 배우고 나면은 신고서에 요럴 때 여기에 금액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알 수 있는 거죠. 참고하시고. 다음에 교재는 563페이지로 오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연습하는 것 중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요. 무려 하나 나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여기 잠깐 나와 보세요. 메인 메뉴. 그래서 여기 메인 메뉴에 보시면은 얘는 무조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여기에서 2개 내지 3개 나오거든요. 근데 3개 나오면은 솔직히 좋아요. 왜냐면 하나가 대빵 쉬운 게 있는데 요게 작년에는 냈었는데 올해 첫 시험에서 뺐어요. 그래서 요번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게 나오면은 쉬운 거라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신고서는 웬만하면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하나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여기 수령명세서라고 보이세요? 요게 하나.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전에 연습했던 발행금액 직계표라고 있죠? 요게 둘.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있으세요. 여기에서 문제 유형이 4개가 있어요. 그래서 6개. 그 다음에 대손 7개. 부동산 8개. 수출 실적 9개. 그 다음에 의제 10개. 재활용 11개. 건물 등 12개. 여기 중에 하나 나와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시험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복불복이에요. 왜냐면 내가 잘하는 내용이 있고 내가 싫어하는 내용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나오면 3점 정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평균. 3점 내지 5점 정도. 근데 이쪽은 저도 어쩔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문제를 아주 조금 푸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자주 나오는 게 있고 자주 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갈리긴 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제가 시험 문제를 내는 게 아닌지라 그 부분은 죄송한데 다른 방법이 없어요. 방도 자체가. 그거는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요번에는 여기로 와주세요. 수출실적 명세서. 요것도 나쁘진 않아요. 수출실적 명세서도 시험으로서는 괜찮은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었던 부동산이 나오는 게 베스트예요. 왜냐면 부동산이 할만하거든요. 시험 문제. 근데 뭐 뭐가 나올지는 가봐야 알긴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하실 거는 563페이지에 있는 수출실적 명세서인데요. 이거 오늘 쪽지 시험 보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오늘 쪽지 시험 보는 거하고 연관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연관이 있냐면은요. 요 부분이 연관이 있어요. 오늘 외울 것 중에 이거 있었죠. 수출은 무슨 일 기준?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일 기준이라 그랬어요?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기준환율, 재정환율로 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환율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환율로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같아지나요? 달라지나요? 달라지죠. 그래서 그 환율 때문에 시험에서 출제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거세요. 그거 참고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결론은 일단 하면서 보죠 뭐. 거기 563페이지하고 564페이지까지 봐야 돼요. 이게 단점이 앞뒤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564페이지 보시면은 저기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2월 1일. 2월 1일이면 우리 예정이에요? 확정이에요?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넣으시면 되냐면 1월에서 몇 월이요? 3월. 이렇게 일단 등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수출신고번호라고 있어요. 다시 앞장으로 와보세요. 이게 좀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단점이. 거기 앞장에 보시면 저기 어디 갔냐 동그라미 5번에 신고번호라고 있어요. 무슨 번호라고 있으세요? 신고번호. 근데 다시는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치는 거예요. 020-1506 0138-408 6 치고 하시면 끝이에요. 그래서 번호만 쭉 치세요. 다시는 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번호만 쭉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뜨죠. 이게 정상이에요. 번호만 맞으면 돼요. 빨간색으로 뜨는 이유는 딴 거 없고요. 여기에다 진짜 번호 넣으면 소송 걸리니까. 그래서 어떨 때에는 마지막에 숫자로 안 되어 있고 영어로 X가 나올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선적일자는 거기 뒷페이지 위에 있거든요. 선적일자. 그래서 선적일자는 2023년으로 할게요. 그래서 2023년 2월 1일로 등록을 해주세요. 왜냐면 우리 지금 23년도잖아요. 그래서 2023년 2월 1일자로 등록을 해주십시오. 등록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통화 코드는 지금 달러예요. 563페이지 다시 오시면 지금 달러입니다. 그래서 F2 그리고 모르겠으면 일단 F2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F2가 우리를 도와주는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F2를 누르시면은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달러는 어느 나라 돈이죠? 미국 돈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국이라고 치세요.
그러시면 미국이라고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그 다음에 환율 요걸 잘해야 돼요. 예. 제가 거기 보시면 지금 선적일이 2월 1일이에요. 몇 월 며칠이라고요? 2월 1일. 근데 거기 보시면 지금 환전일은 몇 월 며칠이죠? 2월 22일이라고 563페이지 보시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선적일이 빠르세요? 환가일이 빠르세요? 선적일이 빨라요. 네, 그러면 어떤 거요? 제일 위에 보면 환전일이라고 있잖아요. 예, 그거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았으면 이야기하세요.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선적일은 2월 1일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환전일은 몇 월 며칠이에요? 2월 22일이에요. 그 두 개 중에 빠른 날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선적일이 빠르니까 환율은 얼마로 해주세요? 1250원. 그래서 환율을 언제 걸로 쓸 거냐, 요게 좀 키포인트긴 합니다. 왜냐면 그 환율을 언제 걸로 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답이 같아지세요, 달라지세요? 달라지죠. 네. 그래서 1250원으로 해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여기 금액에 외화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출을 몇 달러 하셨대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1000달러 하셨대요. 몇 달러 하셨대요? 1000달러. 그래서 여기에다가 1000달러 치시면 외화 계산이 자동으로 돼요. 그럼 외화 금액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나오죠. 여기 125만원. 그러니까 나중에 저기 뭐냐, 외화 관련된 회사로 취업하시면 이런 거 다 작성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회사를 가냐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거는 같아지겠어요? 달라지겠어요?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요 옆에 거래처 코드로 오세요. 거래처 코드로 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거래처 이름이 저기 564페이지 위에 보시면 거래처 이름이 있어요. 거래처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죠? 2번에 지멘스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멘스. 그래서 F2 누르시고 뭐라고 치세요? 지멘스라고 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은 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수출은 무슨 일이 기준이라고요? 선적일 기준이다. 그 기준 같은 거 잘 좀 봐주세요. 이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기 몇 페이지냐? 564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네, 요거는 이제 연습하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564페이지 피시고, 그 다음에 1기 확정으로 바꿔주세요. 몇 기 확정으로 바꿔주세요? 1기 확정. 그리고 나갈 때에 예 아니요 나오시면은 그거 잘 눌러주셔야 됩니다. 예 아니요 잘 눌러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4월에서 6월로 들어오세요. 4월에서 6월로 들어오시고, 거기 자료 2번 있을 거예요. 수출 실적 내역. 네, 자료 2번에 수출 실적 내역이라고 보이세요? 네, 그거 한번 여기에다가 그거 보시고, 밑에 환율 있어요. 네, 밑에 거 환율 보시고 요거 한번 등록해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출 신고 번호가 130-1044-333-2189-2. 그리고 빨갛게 뜨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거는 이제 빨갛게 뜰 때가 있는데 그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선적 일자는 2023년 6월 10일. 그 다음에 통화 코드는 USD니까 그게 미국이에요. 아니면 영어로 US라고 쳐도 떠요. 네. 그 다음에 환율은 선적일이 6월 10날이죠. 그래서 1000 얼마요? 50원. 그거에 맞춰서 환율은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외화는 몇 달러예요? 2,000달러. 그래서 2,000달러 하시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F2 어디요? 지멘스. 얘도 시험 문제 나오면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얘는 참고로 잘 내는 파트는 아닙니다. 시험 문제 자체에서.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570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리고 뒤에 가서 기출문제하고 요거는 따로 또 연습을 계속 할 거예요. 시험 볼 때까지. 왜냐면 얘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방법이 특별히 없거든요. 왜냐면 시험 문제 자체가 한 해당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아주 풀이 넓거나 요렇지는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그 다음에 570페이지는 대손색 공제신고서인데 대손색 공제신고서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 알아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대손의 뜻이 뭐죠? 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대손의 뜻은 못 받는 돈이에요. 못 받는 돈. 그 다음에 세액은 세금. 그 다음에 공제는 차감해 주겠다. 그래서 못 받은 세금 빼주겠다. 요걸 뭐라 그래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 일단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를 아셔야 돼요. 확정신고 때만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내 것만 돼요. 10년 넘어가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잘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 시험 문제 잘 내요. 그 어음이나 수표 부도 발생하면 6개월 경과해야 돼요.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됩니다. 요게 시험 문제에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내용 보시면은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일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신고서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뭐 하시오? 작성하시오. 그래서 거기 1번 보시면 전년도 10월 10일 주성전자의 제품을 외상으로 매출하고 동사 발행 어음을 수령하였다.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동어음이 1월 30날 부도 발생했대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1월 30날 부도 발생했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몇 개월 경과해야 된다고요? 6개월. 그러면 더하기 6개월 하면은 요거는 7월 30일이 되겠죠. 맞죠? 근데 우리는 지금 몇 기 확정이에요? 1기 확정이에요. 그럼 얘는 넣으면 안 돼요. 왜냐면 1기는 1월에서 1기는 1월에서 6월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얘는 등록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게 지금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가 1번, 2번, 3번에서 몇 개 있죠? 3개 있죠. 그러면 뭐를 조심하셔야 되냐면 3개를 다 넣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 넣어야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면 무조건 넣는 거거든요. 근데 2개 이상이 되면은 무슨 고민하셔야 되냐면 하나만 넣을 거냐, 2개 넣을 거냐. 그 다음에 3개일 때는 하나 넣을 거냐, 2개 넣을 거냐, 3개 넣을 거냐. 왜 그러냐면 안 넣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맞잖아요. 실기 시험인데 등록을 안 하는 걸 냈어. 그러면 모두 정답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몇 개를 넣을 거냐도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 2번 보시면 전년도 6월 10일
오작상에서 공장에서 사용하던 설비를 500만 원의 외상으로 매각하였다. 오작상에는 3월 20일 현재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실종. 실종되면은요, 우리 이 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요거는 저거 맞아요. 뭐가 맞냐면 대손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와주세요. 여기 두 번째 대손색 공제 신고서. 그래서 거기 가셔서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기 확정이라 그랬어요. 우리 일기 확정이면 몇 월에서 몇 월이죠? 네, 4월에서 6월이죠. 그래서 전산세무 공부하고 나면 딴 건 몰라도 일기 예정, 일기 확정 이 날짜는 확실히 알아요. 왜냐면 계속 나와요. 날짜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2번은 넣어야 되거든요. 당초 공급일이 2022년 6월 10일이에요. 왜냐면 전년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몇 년도예요? 2023년이죠. 그래서 2022년 6월 10일.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대손 확정일은 3월 20일이에요. 그래서 2023년 3월 20일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여기 몇 분의 몇이라고 쓰여 있어요? 110분의 10이죠. 110이라고 나오면 부가가치세 포함이에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나오면 뭐 110분의 100, 110분의 10 이렇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110이라고 나오면은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500을 넣으셔야 돼요. 550을 넣으셔야 돼요. 550을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550 치시고. 왜냐면 그래야 110분의 10해서 세금이 얼마라고 나오는 거예요? 50만 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오셔서 일단 F2 누르세요. 그 다음에 주성 쳐보세요. 아니다, 주성이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잘못 봤네요. 위에 걸로. 오작 쳐보세요. 오작 떠요, 안 떠요? 없죠. 없으면 직접 타이핑하는 거예요. 시험 때에는 다 들어있어요. 이거 책 만드신 분이 연습시켜 드리려고 빼먹은 것 같아요. 네, 이럴 때에는 직접 타이핑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실종 몇 번이죠? 3번. 자, 보시면 파산되면 돈 못 받고, 강제집행에도 돈 못 받고, 사망하시거나 실종해도 돈 못 받고, 정리해도 못 받고, 부도나도 못 받고, 소멸시효돼도 못 받아요. 대표적으로 6개예요. 지금은 뭐예요? 실종됐으니까 사망 실종 누르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다음에 거기 이름이 김오작이에요. 사장님 이름. 그래서 김오작 치시고 거기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10481-35120. 그 다음에 소재지는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30. 일단 여기까지 치세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엔터 치면은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요거 일단 하나 끝.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거래처 파산으로 2019년도 대손 처리했는데 대손 처리했었던 돈을 받았습니다. 예. 이렇게 거꾸로 우리가 대손 처리했다가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 이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실무하셨던 분들 중에 특징이 뭐냐면 이런 문제 나오면 저한테 꼭 이런 얘기를 하세요. 눈빛을 초롱초롱하게 뜨시면서 이런 게 있어요? 예. 없죠. 예. 이론은 이론일 뿐입니다. 근데 실무에서도 돈 갚는 분들 있긴 있잖아요. 극소수긴 하지만 예. 대부분 띄어먹고 도망가긴 하지만 예. 돈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당초 공급일에다가 2019년 9월 10일 치세요. 그 다음에 대손확정일에다가는 2023년 5월 4일.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대손 금액에다 330만 원을 치는데 지금 이렇게 돌려받았잖아요. 돌려받았을 때는 마이너스예요. 우리 그 뭐냐 부가세 그 세금 계산서 넣을 때도 보면 수정 세금 계산서에는 뭐 쓰죠? 마이너스 쓰죠. 그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이너스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는 일단 F2 회사 이름이 대한전자입니다. 다행히도 대한전자는 있네요. 그 다음에 있는 거는 엔터 치시고 대손 사유는 거기 보시면 파산했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요? 1번. 그 다음에 엔터 치시면 끝. 그리고 이대로 끝나면 안 돼요. 요거까지 하고 쉴 건데요. 거기 지문에 보시면 그 지문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라고 있죠. 항상 지문 잘 봐야 돼요. 왜냐면 지문에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만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대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신고서 작성하고 모두 작성하래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도 작성해라. 그러면 요거 눌러서 나오세요. 나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 들어오세요. 부가가치세 모요 신고서.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눌러 주시고요. 1기 확정은 몇 월에서 몇 월이죠? 4월에서 6월이죠. 그래서 4월 1일에서 6월 30일 치시면 여기 마이너스 20만 원이라고 뜨면 끝이에요. 자동으로 넘어와요. 근데 왜 마이너스 20인지 설명드리고 쉴 겁니다. 요거 뜨셨어요? 네. 지금부터 왜 마이너스로 뜨는지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금 하는 게 대손세 공제예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앞으로 이거만 있을 거거든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 매입세. 근데 문제가 얘 지금 8번에 나왔잖아요. 맞죠? 8번이 여기에요. 매출. 그러면 8번에다가 20만 원이라고 쓰면 세금 20만 원을 더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한 거는 돈 못 받았으니까 세금 못 내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세액 쪽에다가 그냥 20이라고 쓰면은 납부가 되니까 공제를 받으려면 금액에다가 뭐를 넣어야 돼요? 마이너스를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기하고 반대예요. 아까 신고서에다가는 우리가 못 받은 거는 그냥 550을 넣었잖아요. 거기랑 여기랑은 반대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플러스로 들어간 거는
여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는 마이너스로 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만큼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돈을 못 받았으니까 세금을 뭐 하겠다? 못 내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렇게 넣었잖아요. 550 한번 넣었죠. 맞죠? 여기가 그 매출세액이 얼마예요? 50만 원.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마이너스 330 넣었죠. 맞죠? 그러면 매출세액은 마이너스 얼마예요? 30만 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저기 대손세 공제신고서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50만 원 못 받았고 30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만 내면 되죠? 세금? 그 얼마만 못 내는 거죠? 20만 원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신고서하고 여기 대손세 공제신고서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서하고는 반대로 움직여요. 예, 왜냐면 거기에서는 플러스로 넣어주면은 이 돈은 못 받은 돈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두 군데는 같이 가는 게 아니고 반대로 가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넣는 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여기 넣는 건 자동으로 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안 넣고 여기에다가 다이렉트로 우리 보고 넣으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여기에 어떨 때 마이너스로 들어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다음에 또 나오면 똑같이 또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언제든지 질문하세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또 뒤에 거 볼게요.